BC보건당국이 BC주 전역에 도래한 코로나19 3차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최고보건관은 월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야외 모임과 여행을 미루거나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건당국이 제시한 당부에 따르면 BC 주민들은 가까운 거주 지역 내 이동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집 안에 머무를 것이 요구됩니다. 가령 로어멜랜드 거주자가 밴쿠버 아일랜드로 여행해서는 안 되며 노스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랭리나 리치몬드로 지역 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버너비 지역 거주자가 하이킹을 위해 노스쇼어를 방문하는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보건관은 출퇴근이나 진료 예약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이러한 종류의 이동이 허용되며 필수적이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BC주에서 허용 중인 10명 이하의 야외 사적 모임 역시 이번 당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집 밖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모임들은 최대한 소규모로 행해져야 하고 지금은 그마저도 단념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당부를 내리면서도 헨리 보건관은 BC 주민들이 너무 멀리 지역 이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가까운 뒷마당이나 거주 지역 범위 내에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을 준수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매일 밖으로 나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BC에서 진행 중인 서킷 브레이커 락다운이 5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BC주 식당 외식산업협회의 이안 토스텐슨 회장은 13일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과의 회의 후 협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단체 이메일을 통해 여전히 BC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최소화하려는 제재가 최소 5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C주 식당 외식산업협회 이메일에서는 이번 락다운의 연장 기간에 대해 정확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5월 말에 있을 빅토리아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 금지와 체육관의 단체 운동 금지령이 포함된 서킷 브레이커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헨리 보건관은 지난달 29일 경제 봉쇄 결정에 대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다수는 실내 모임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락다운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BC에서는 1000명에 가까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실내 식사 금지령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존 호건 BC주 수상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산세에 우려를 표하며 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증세를 보인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13일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퀘벡주 거주 여성에게서 혈전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혈전증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의 백신 접종 시기나 나이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 환자가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코비실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후 혈전증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에서 약 40여 명의 환자들이 접종 후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나온 뒤로 캐나다에서 55세 이하에 대해 접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증세 보고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국은 이러한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신 안전 감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이날 미국에서 혈전 형성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된 존슨앤존슨 백신과 관련해서도 계획대로 이달 말 존슨앤존슨 백신 물량을 받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미국에서의 부작용 보고 사례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고 당국이 미국 식품의약국 및 관련 당국과 존슨앤존슨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에어 캐나다 구제에 나섭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부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에어 캐나다를 구제하기 위한 58억 7,9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은 최대 54억 달러에 달하는 저금리 융자와 정부의 5억 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합의안에 따라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직원 해고 조치도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소 항공권 환불 절차는 13일에 시작돼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팬데믹으로 중단된 국내외 항공 노선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안 발표 이후 오마르 알가브라 연방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됐던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내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캐나다 곳곳의 지역사회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여행이 제한되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에어캐나다 이용 승객률은 이전에 대비 약 73%가 급감했고 이로 인한 직원 감축으로 약 3만 8천 명에 달했던 직원 수도 현재는 그의 절반 수준인 약 1만 5천 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에어캐나다 측은 2020년은 회사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한 해였다며 2020년 4분기에만 적자 폭이 1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어캐나다의 마이클 루소 회장은 이번 합의안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기업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에어캐나다는 곧 캐나다인이 다시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리랜드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다른 국내 항공사와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